오늘은 이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이제 당뇨병 치료약이자 동시에 이제 최근 몇 년간 효과가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메트포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트포르민의 성분은 이미 이제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부터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 유래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요런 당뇨 증상을 완화하는 요 식물에 대해서 성분 추출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메트포르민 이 성분이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화돼 가지고 당뇨병 치료에 이제 적용이 됐죠. 이게 이미 6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약이고 그만큼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메트포르민 성분을 계속 또 사용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성분이 염증, 산화 손상, 자가 포식 감소 및 세포 노화에 대한 영향을 여러 가지 주면서 세포 노화를 조절하고 이제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게 다양한 연구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메트포르민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간헐적인 금식이나 칼로리 제한식,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식을 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신체 반응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대사,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중요한 효소인 AMPK, 요 효소의 활동도 이제 활성화시키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MPK는 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활성화됐을 때 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에 있어서 AMPK 경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및 암과 같은 이제 만성 노화성 질환들이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트포르민을 섭취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수화물, 저칼로리 식사를 하는 거랑 유사한 어떤 생리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의 결과로서 몸에 이제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자가 포식 반응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세포 자체의 이제 DNA 수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 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정성은 어떠한가?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실제로 복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보면은 첫 번째로 알아둘 건 미국에서도 FDA에서 이 약을 가지고 항노화에 쓰라고 인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당뇨병 치료약이지 요걸 노화에 내가 어떤 식품 보조제처럼 매일 먹는 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용도로는 오프라벨 사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어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성분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트포르민을.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이 사람은 안티에이징 전문가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봐야죠. 이분도 하루에 1000mg씩 드시고, 레이 커즈와일, 이분도 아주 유명한 이제 벤처 투자자이면서 IT 전문가죠. 자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분도 하루에 이제 500에서 850mg을 먹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은 유명인들이 메트포르민을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트포르민을 먹으면은 부작용은 없는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하게 보이는 부작용은 복통, 메스꺼움, 팽만감, 설사, 방귀가 나온다든가 이런 소화 반응. 요런 소화기 반응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5% 이상에서 흔하게 보이는 부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두통, 속쓰림, 체중 감소 같은 부작용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은 체중 감소의 경우는 이제 뭐 이건 꼭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긍정적인 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관찰된 위험성들은 뭐 젖산증, 신체 자연 완충 시스템을 이제 압도하는 높은 산성도 상태가 이제 몸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비율이 매우 높진 않고 10만 명당 뭐 10건 미만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 극단적인 어떤 사용을 한 경우니까, 하루에 45g씩 이제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0.5g에서 뭐 2g 이 정도 사이에서 섭취하는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 양은 이제 매우 극단적으로 많은 약이니까 젖산증의 위험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몸이 안 좋다면 뭐 모든 섭취를 더 주의를 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또 유명한 문제가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사용할 때 이제 비타민 12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12를 같이 복용해 주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이제 실제 복용 사례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로버트 넬슨이라는 이제 생명공학의 벤처 자본가 이분도 메트포르민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는데, 다른 그 비타민 B 계열이랑 D 그리고 물고기 기름들을 같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500mg으로 시작을 해서 몸이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2개로 늘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늘려서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하루에 1,500mg, 보통 한 알에 500mg니까 뭐 3알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은 요거를 3년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다가 비타민 B12 결핍 문제가 돼가지고 매일 복용하는 걸 멈추고 일주일에 2-3번만 메트포르민을 섭취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의사한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뭐 다른 약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뭐 과학 정보고 이러니까 기존의 의료 시스템 안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드시라고 권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뭐 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의사가 있다면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거 먹어보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위험 요소라든가 내가 꼭 먹으면 안 되는 뭐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은 일단 첫 달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일주일에서 처음 일주일에 이제 500mg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에 이제 1000mg으로 양을 살짝 올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연속으로 내가 1000mg을 먹는다기보다는 3일 정도 1000mg 먹어보고 그 다음은 이제 500mg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양을 올려본다. 아까 본 자료에 따르면 이제 막 서너 알 이상, 그 이상을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사람은 이제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최종적으로 뭐 1500에서 2000mg 정도를 복용하는 걸 목적으로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뭐 몸에 크게 뭐 무리가 없다, 소화하기가 불편하다든가 뭐 다른 불편한 요소들이 없다고 하면은 뭐 3알에서 4알 정도까지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칵테일 테라피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라. 칵테일 테라피는 무슨 말이냐면, 이 칵테일이란 게 뭔가 다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항노화 관련된 영양제들을 이렇게 하나만 극단적으로 많이 먹지 말고 좀 가장 보편적이면서 증거가 많은 비타민 계열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메트포르민의 부작용도 덜해줄 수 있고, 복합적으로 다 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니까 어떤 한 가지 성분을 많이 다량으로 복용해가지고 생기는
몸에 생기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장기적인 위험성 이런 것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용을 하면서 또 당연히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영양제나 무슨 약품을 먹는다고 해도 내 생활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음식을 진짜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맨날 먹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 효과가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음식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을 잘 쓰면서 이제 메트포르민을 복용을 하면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아니, 생활 습관이 매우 건강하면 메트포르민을 안 먹어도 좋은데 이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들과 같이 하면 더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다음에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